추가 통계 파이널 강의,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 파트 4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통계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긴 드릴 거지만요. 되셨어요? 예, 그걸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 신뢰 구간이 머릿속에 좀 쉽게 박혀 들어오실 거세요. 각인이 되실 거세요. 일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근원이 되는 집단 또는 전체를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population, 그냥 인구예요. 인구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우리가 이러한 큰 형태의 집단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한민국 30대 남성들의 평균 몸무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가장 물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 30살부터 39살 남자들 모든 남자들의 몸무게를 갖다가 재보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어떤 특정 그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갖다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뭐 물론 쌤 그게 불가능하진 않지. 뭐 우리 학교 2학년 전체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라는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그걸 부분으로 보느냐. 본인 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상위 그룹은 본인 지역의 2학년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그 상위, 가장 상위의 모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에 속해 있는 작은 샘플 스페이스를 갖다가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뤄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은 그냥 X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그 변수들을 갖다가 다 X로 표현하게, 모집단을 갖다가 써야지. 모집 X. 모집단을 갖다가 변수 X로 표현한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normal distribution, 즉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수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뒤에 배우겠지만 중앙극한 이론이라고 해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well distribution이 된다라는 것, 즉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룬다라는 일종의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변수 x를 가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normal distribution 하면서 즉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n개의 표본 집단을 갖다가 랜덤리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임의의 무작위의 표본을 갖다가 뽑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심이 들어가면은 이 통계는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표본 집단이 생기게 돼요. 표본 집단, 샘플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얘네들의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고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n개 뽑아낸 표본의 표본 집단의 평균, 즉 표본 집단을 갖다가 제가 x바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얘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n개 뽑아내면은 무조건 표본 집단을 갖다가 이룬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 하나만요. 그리고 얘의 평균은 m에 같은 m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모집단의 평균 이 x가 m이었다라면은 표본 집단의 평균 이 x 반은 얼마다? m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분산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즉 더 균등한, 더 평균에 몰려있는 자료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산은 얘가 Vx가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참 말은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표본 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 부분입니다.
일단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n개의 샘플을 갖다가 뽑아내면은 평균,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은 무조건 그냥 모집단의 평균을 따르고 시그마 제곱,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요 이론이요. 요거는 본인들이 통계학과를 전공하신다 손 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안 배웁니다. 석사과정 가셔야지 배우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를 갖다가 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는 물론 뭐 수학적 기호로서 설명은 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갖다가 공부 좀 한다고 원서를 한 2권 정도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필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걸 갖다가 좀 믿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모집단이 한 1000명,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학 점수를 갖다가 얘기했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평균이 80점 나오는 1000명짜리 샘플을 갖다가, 샘플이 아니죠. 모집단이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요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뭐 80에 1의 제곱을 가졌다라고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나 여기에서 딱 2명 뽑아봤는데, 쌤, 95점, 95점 2명 나오던데? 그래서 얘는 평균이 95점이던데요? 80점 따라가야 된다며 95점이던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잘못된 거 맞기도 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물론 2명 뽑으면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2명 뽑으면은 이렇게 평균이 95점 나오고요. 그다음에 너가 1명 뽑았는데 그 1명 내가 아무리 랜덤하게 잘 뽑았다라고 해도 80점짜리 1명 뽑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지. 근데 제가 그 1명을 갖다가 임의대로 뽑는다 그러면 80점이 안 나올 확률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95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2명을 뽑았을 때 동전을 갖다가 한 번 던지면은 또는 2번 던지면은 그죠? 이항 분포를 안 따르는 경우가 충분히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큰 수의 법칙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큰 숫자를 갖다가 뽑았을 때 통계에서 선호하는 큰 수의 최소값은 얼마다? 30. 즉 최소 30개 이상의 샘플을 뽑아냈을 때는 우리는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뽑게 되면은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요런 집단에서 이번에는 그래 네 말대로 그러면 40명 뽑아줄게. 그러면 40명 뽑아주면은 얘는 정규 분포 내가 막대 그래프 해버리면은 정규 분포도 이루고 그 다음에 80에 뭐 40명이니까 루트 20분의 1의 제곱의 형태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잖아. 네 말은 지금 그거잖아. 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진짜로 80점 평균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너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안 나와요, 당연히. 80점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예,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80점 정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well distribution 된 걸 갖다가 그 랜덤리하게, 완벽하게 랜덤리하게 뽑았을 때 확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80에 이 값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샘플의 표본을 갖다가 늘리면 늘릴수록 물론 최소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30에서는 더 잘 안 나오겠지. 근데 내가 샘플을 100명 뽑아내면은 진짜 그 평균은 80에 진짜 가까운 평균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산은 실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시그마의 전체 제곱 그 표준 편차는 그걸로 아주 가깝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좀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 이런 모집단에서 내가 n명을 갖다가 뽑아내게 되면은 평균은 m을 갖다가 따르게 되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분산은 n분의 분산을 갖다가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 스페이스, 이 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명, 큰 수의 법칙, 그죠? 즉 최소 30명을 갖다가 뽑아야지 우리는 통계적 자료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집을 갖다가 한번 돌아가셔서 나중에 문제집 풀 때를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집에서는요, 16개만 뽑는 경우도 생깁니다. 4개만 뽑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쌤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오케이. 그거는 본인들이 나중에 뭔가 어떤 진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결론을 내릴 일이 있을 때 16개만 뽑았다?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신빙성이 약한 자료예요. 4개만 뽑았다? 신빙성이 약한 자료예요. 그런 자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0개의 자료를 갖다가 샘플을 갖다가 모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숙지를 해두시되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4개, 뭐 4개 뽑고 그 다음에 16개 뽑고 무슨 이거 안 된다며 그냥 여러분들 계산 쉬우라고 그렇게 주는 숫자들이에요. 되셨어요? 4개, 16개. 왜? 우리는 최종 루트 n을 해야 될 거니까 2, 4 등등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계산하기 쉽도록 해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혜택을 위한 그냥 편이었던 거지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세요. 되셨어요? 일단은 이 부분 조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표본 집단을 갖다가 또 평가를 갖다가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의 첫 발판이 되게 될 거예요.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즉 내가 어떤 평균을 갖다가 이루는 애가 있는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루는 애가 있어요. 지금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갖다가 완벽하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해요. 모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 평균을 갖다가 잘 모르는 거야. 되셨어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표준 편차는 또 안다?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절대 안 됩니다. 평균을 갖다가 모르는데 분산을 한다.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서 즉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위한 상황이에요. 요거는. 되셨어요? 문제를 위한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번에는 n개를 갖다가 뽑아내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뽑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알았다라면은 나는 이 표본 집단 즉 X바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고요. 그죠?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이 M이었다라면 표본 집단의 평균도 M이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셨어요? 근데 평균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이 n바를 갖다가 실제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n개의 표본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계급값을 다 더한 후에 다시 나눠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한 평균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평균을 갖다가 구했으니까, 그죠? 아니, 분산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런 상황일 때는 얘는 그냥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분산은 계산해 주지 말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으로 가자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혼동이 오십니다. 이 모집단과 표본집단과의 관계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질문은 이래요.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일까? 이거예요. 그러면 M 바지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헷갈려요. 자, 모집단의 평균이 M이면 우리는 무조건 표본 집단의 평균도 얼마다? M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론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근데 표본 집단의 평균이 그러면 내가 표본 집단의 평균이 M 바라면은 당연히 모 집단의 평균도 M 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집단의 평균이 M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충분히 큰 샘플을 뽑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평균과 이 평균이 동일한 거는 오히려 힘듭니다. 즉 수학 80점인 애들 평균이 80점인 애들 1000명 중에서 제가 100명을 뽑았다. 80점 평균이 80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80점에 굉장히 가까운 80.01 나오겠지만은 오히려 80점이 나올 확률은 희박해요. 정확하게 80점이 나올 확률.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그냥 구하지는 않고 80점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믿고 그냥 80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내가 실제 구한 평균이잖아요. 즉 내가 실제 구한 표본 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이해 가시죠? 또한
잠깐만, 아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이 그러면 그렇다면서 왜 그게 안 되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보세요. 모집단을 갖다가 기준으로 어떤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표본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표본 집단. 즉, 모집단의 평균, 이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집단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어떤 영향력이 이 표본 집단에 전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 표본 집단의 평균으로 간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론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표본 집단을 감싸고 있는 모집단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모집단에 어떤 수학 100명을 갖다가 표본을 갖다가 뽑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의 평균을 갖다가 80점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들의 모집단은 무조건 수학 평균이 80점 이 되는 집단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감싸고 있는 이런 다른 집단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집단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000명짜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표본 집단을 기준으로 얘를 감싸고 있는 모호 집단을 갖다가 만들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모호 집단이 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집단, 설정상의 모집단이 그 모집단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제 표본 집단의 평균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추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계가 원하는 실제적인 방향이에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강의 내로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집단 평균 이 얘기를 갖다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그 뭐 일종의 공식이라면 공식이죠. 모집단의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고 모집단의 분산을 갖다가 분산보다 작아지는 n분의 분산을 갖다가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셨습니다.